얘들아, 우리가 배우는 물질의 자성은 말이야,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게 뭔지를 봐봐. 뭐를 띠는 성질이냐? 자성. 자기를 띠는 성질이겠지. 자기가 띄어지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 부르잖아. 거기엔 무슨力이 존재해? 자기력. 그렇지. 바로 그 자기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자기장을 형성하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걸 자성이라고 그래. 너네 자성은 입자 누구 때문에 뛰는 거야? 그렇지. 전자 때문에 뛰는 거야.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럼 전자가 움직임이 자유로울수록 자성 뛰기 쉬울까? 부자유로울수록 뛰기 쉬울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물질마다 그런 자성을 띠는 게 있고 안 띠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소위 우리는 화학을 배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 중에. 화학에서 여러분들 보면 화학결합이 3개가 있죠. 공유결합이 있고요, 이온결합이 있고요, 금속결합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전자가 자유로운 애가 누구였냐? 이용결. 뭐야? 전자가 자유로웠던 애가 누구? 방귀 끼지 말고. 야, 전자가 자유로웠던 애가 누구였어? 공유결. 공유결합은 뭘 공유하는 거니? 전자. 걔가 자유롭겠니? 공유됐는데 붙들려 있는데 양쪽에. 금속결합. 그래. 그 금속결합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자유로운 전자인 금속이 가장 자성을 띠기가 쉽겠지. 이해 갔냐? 물리학은 그런 자성을 띠기 쉬운 금속 중에서도 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전자 배치를 갖는 놈들을 강자성체로 불렀고, 자성은 띠는데 그러니까 자성을 띠는 게 주위 자기장이 형성이 됐을 때만 띠거든. 자화된 물질이 근처에 있을 때만 딱 자성을 띠는데, 그 자화된 물질이 없어져도 한동안 그 자성을 잃지 않고 갖고 있는 애들이 강자성체라고. 근데 금방 잃어버린 애들이 뭐라고? 상자성체야. 이 둘의 공통점 뭐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공통점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동일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동일해. 방향, 외부 자기장의 방향. 너희들 자기장 방향은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들어가? 그럼 잘 봐. 니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물질이 자석이야. 요 앞에가 N극이다. 얘가 이 물질이야. 얘는 자성을 띠내고 얘가 다가왔어. 그럼 얘가 자화가 띄었어. 그치? 그런데 잘 봐. 자기장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건 여기가 N극이다, 얘들아. 알았니? 요 무슨 극이어야 되냐? 일치하려면. 그래. 그럼 얘들 서로 어떻게 되겠냐? 붙는 게 강자성, 상자성이라고. 붙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서. 이해 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고 상자성체도 같아서 둘이 붙어. 자석이 붙어. 근데 자석을 딱 제거해버리면 그래도 자석을 계속 오랫동안 띄고 있으면 강자성이고, 순간 사라져버리면 뭐라고? 상자성이야. 근데 반자성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얘가 자화를 띄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띄는데 반대로 띄는 거야. 알았어? 반대로 띄어서 얘가 근처 다가가면 어떻게 된다? 얘가 밀려난다는 거야. 알았어? 다시 강자성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의 차이가 뭐야?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한다, 반대다의 차이야. 두 번째, 잘 봐요. 외부 자기장을 딱 키우잖아요. 어떤 물질이 계속 자성을 좀 띠고 있다? 어느 정도? 강자성이. 맞지? 상자성 금방 사라지지? 반자성도 금방 사라져. 외부 자기장을 키웠을 때 금방 자기장을 잃는다는 점에서는 누가 일치하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모의고사 나온 거야, 이거. 알았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냐? 다음 시간 시험 볼 거니까.
그때는 직접 불 거야. 니네가 집에 가서 풀어. 이거 안 할 거야, 이제. 약속도 안 지키는 더.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종이에. 읽어. 읽어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오빠 독서실에서 종이 좀 해주세요. 이거 안 써 있어? 자기 러브레터 받았다고 내 친구 새끼가 저거 다 와서 읽었는데 잘 때 코 고는 소리 좀 줄여주셨어요. 그 음료수에다가 써가지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성의 원인은 전자입니다. 전자의 스핀이고요. 그런 전자들이 자유롭게 노는 구간이 넓은 애들은 자성을 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부 자기장과 일치하는 자성을 띠는 애들을 자성체 중에서도 강자성, 상자성이라 부르고, 그중에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애들, 걔들을 강자성이라 불렀고요. 그 아이들을 뭐라 불렀다? 천리코라고 부른다. 무슨 코? 철이 뭐요? 철. 리가, 니켈. 코가 코발트, 이거예요. 강자성체. 알겠죠? 상자성체는 금속류예요. 잘 보세요. 금속류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인가 가만히 보세요. 알루미늄, 나트륨, 거기에다가 마그네슘, 대부분이 거의 3주기 원소죠. 금속인데. 우리 천리코는 다 어디 쪽 애들 같아요? 화학적으로 따지면 4주기 이상 애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원자량이 대부분 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화학에서는 전이원소라고 부릅니다. 애들을. 전이원소들이 대부분 강자성체고, 그 다음에 전용원소들이 대부분 상자성체들이 많아요. 이거는 구조 특이상 그래요. 알았어요? 좀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강자성을 띌 수 있는. 왜? 무겁다는 건 전자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장 형성이 좀 더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자성체 한번 보겠습니까? 반자성체는 금속인데도 반자성을 띤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금이나 구리 같은 애들이 반자성체다. 금속류들을 잘 봐두세요. 천리코 뭐라고? 강자성체. 나말 뭐라고? 상자성체. 구금 누구라고? 반자성체. 그리고 무슨 물질을 본다? 공유결합 물질을 쭉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 공유결합 물질이 뭐 있어요? 종이 같은 거, 펄프라고 하죠, 우리가. 수지잖아요. 그죠? 고분자합물. 이 종이도 상자성체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반자성체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물. 그리고 유리도 여러분, 석영이가 알죠? 유리가. SiO2.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수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까지도. 여러분, 탄소는, 야, 국밥에 누가 수면제 탔냐? 어? 야, 왜 날 보고 윙크를 8번이나 해, 순간적으로. 부끄럽다. 반자성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금속 원소들이 많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수소라는 물질, 산소라는 물질 다 공유결합 물질 분자잖아요. 물론 탄소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알았습니까? 물은 당연히 화합물, 공유결합 물질 분자죠. 그러니까 분자류들이 반자성체 많이 있구나라고 화학을 배웠으면 연계를 시켜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반자성체 중에 일부 물질이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엇을 만든다? 초전도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초전도체라고 저항이 거의 0이 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얘가 뜹니다, 위에. 뜨는데 이게 반자성의 성질이잖아요. 자석 위에서 어떤 물질이 뜬다는 건 서로 극이 같다는 거거든요. 같아야 밀어내니까 뜰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반자성 현상 일으키는 그 현상은 그게 사람이 올라가도 얘가 눌리질 않을 정도의 반발력이 존재해요. 알겠어요? 이게 초전도 현상의 특징이죠. 이걸 이용하면 뭘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자기부상 열차요. 떠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더 발전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도로를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서 20-30m 떠서 가는 거죠. 다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선이 있는 거예요. 레이저가. 그럼 그 위를 떠서 가는 거죠. 그래서 1층에 차를 받치는 게 아니라 2층, 3층, 저 고층에도 차가 옆에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차가 가능하고. 각 차마다 베란다가 문이 되는 거죠. 문, 정문. 거기서 차를 타고 택시도 그걸로 부르고. 알았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자기 부상의 특징이 이용될 수 있고, 처음에는 뜨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감싸는 고리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선이 있다면 이렇게 고리, 안정하게 그걸 타고 가게. 근데 이게 더 발달하면 이제 밑에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떠서 밑에 감지 센서로 잡아서 그냥 가는 거죠, 차가. 근데 그 라인만 가는 거죠, 라인만. 그러다가 이제 더 발달하면 지가 쏘고 가는 거야. 내비를 딱 치면 라인이 딱 찍히고 그거 따라서 가는 거죠, 무인 자동차처럼. 그렇게 발달을 할 거야, 그런 것들이. 너네가 죽고 또 죽을 때.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야 되겠어요? 누리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뭐 개미나 고양이, 하루살이 이러면 좀 불편하죠. 그리고 순대국밥 먹고 자꾸 졸면 그런 거로 태어나요. 비둘기 이런 애들로. 알았어요? 남들 자기 부상 차 타고 다닐 때 옆에 구구구 날라다니고. 그래가지고 로드킬 당하고. 고라니 이런 애들이 로드킬 당할 일이 없는 거죠. 새들이 당할 겁니다. 후세에 꼭 새로 나오지 않길 바라라. 아이고. 오른쪽에 자성체의 특징 그림이 보이거든. 이런 그림이 문제집에 있긴 있어. 거기에 보면 반자성체는 특징상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 쌍쌍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들이지. 쌍쌍.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그런 거 있잖아. 공유결합은 왜 하냐? 안정한 전자배치 차리려고. 그런 애들이 쌍쌍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전자들이 쌍으로 존재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서로 자기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돼. 자기장이 없다고. 근데 위에 있는 강자성체나 상자성체처럼 그렇게 자기 구역이 뚜렷하려면 홀전자가 많아야 돼. 알았어? 홀전자가 많은 애들이 금속들이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말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지멋대로 움직이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쓰는 게 누구다? 강자성과 상자성이야. 둘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외부 자기장을 치워봐. 치워도 그 자기장을 유지한다면 강자성 최고. 그 자기장이 사라지면 상자성이야. 자, 다시. 반자성은 어떤 특징이 있지? 없다가 나타나죠. 근데 반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전자기 유도 같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자기장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할까? 없애려고 하겠죠. 그게 보통 여러분 관성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키려는 성질.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딱 생기면 없애려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게 반자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상자성과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원래 모습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바로.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모구가 있었냐면 어떤 세 물체를 넣어놔요. A, B, C를 넣어놓고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 그랬더니 A하고 B하고 서로 밀어낸대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둘이 밖에, 재영아, 순대국밥에 분명히 수면제를 탄 게 분명하지. 너 지금 안 잘라고 저거 마시고 있는 거죠. 저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죠. 다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보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상자성과 반자성의 차이점은 뭐야? 외부 자기장과 방향이 일치한다, 반대다 이거잖아. 근데 공통점은 뭐냐?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 상태로 빨리 돌아간다고. 그래서 물질 3개를 놨는데 A, B가 서로 밀어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겠냐?
반자성체지. 근데 끄집어냈더니 A가 계속 자성을 갖고 있어. 뭐냐 얘는 그럼. 그 물질 중에서 강자성이야.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럼 당연히 B가 반자성이겠지. 그럼 C는 당연히 뭐야? 상자성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럼 걔도 C하고 B하고 공통점 뭐야? 끄집어내놨더니 자성이 사라지더라. 이런 게 모의고사 나오고 EBS에 나오는 거야 문제가. 알겠냐?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성체 이용해서 가끔 나오는데 밑에 한번 봐봐. 실제로 전자석이라는 거 니네 솔레노이드 배웠지?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잖아. 그때 솔레노이드 안을 빈 공간으로 놓지 않고 강자성체를 집어넣으면 강력한 자석이 된다. 전자석이. 알겠어요? 강자성체는 거기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고무자석 같은 게 있어. 이 강자성체를 곱게 갈아. 철가루 같은 거 곱게 갈아서 놓는 거지. 그럼 얘들이 전체적인 자성을 떼는 거야. 그래서 고무자석은 여러분들 그 중국집 스티커로 많이 봤죠. 막 냉장고 같은 데 탁탁 붙는 거. 그쵸? 아니면 피자 쿠폰. 한때 그 쿠폰을 그런 식으로 줬죠. 거기다 붙여서 보관하라고. 액체 자석은 액체 속에 섞는 거죠. 문제는 얘들이 서로 붙지 않게 약품 처리를 합니다. 그럼 액체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액체 자석은 일반 공업용에서 많이 쓰여요. 걔들은. 왜? 자성을 띄게 하는데 유연하게 대체하려고. 자석은 딱딱하잖아요. 마찰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 근데 액체 자석은 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기 때문에 그 성분 때문에 다른 물질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교각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하드디스크.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맛이 가면 소리 나죠. 덜덜덜덜. 얘가 돌아서 그래요. 윙 돈단 말이야. 근데 하드디스크는 여러분 잘 알아둬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앙페르 법칙이 뭐였어요? 전류가 흐르면 뭐가 유도된다? 자기장이 유도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전자기력이 생겼죠? 이 원리가 뭐냐? 바로 기록의 원리예요. 기록.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워드로 뭘 치죠? 아니면 사진 같은 거를 거기다 저장하죠? 이게 IBF예요. 그러려면 전류를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유도돼서 그 기록지가 그 하드디스크에 적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엔 반대로 읽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읽는 거 이제. 읽는 거. 알았니? 얘들아 뭐뭐 배웠다가 앞에서 I 뭐가 흘러서? 전류가 흘러서. B 자기장이 유도됩니다. 그 다음에 F 전자기력이 생긴다. 이게 뭐의 원리였지? 전동기 원리였단 말이야. 오늘은 그걸 뒤집을 거라고. 페이지 211쪽 저기부터 잠깐 볼까? 210쪽의 문제 잠깐 봐봐. 자, 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성의 원인은 원자 핵의 궤도 운동이다. 아니야. 전자 운동이야. 알겠지? 전자의 스핀 운동이야. X. 대부분의 물질은 강자성을 띈다. 상자성, 반자성도 같이 띄고 있다. 그런 요들이 많다. 강자성체 내부에서 원자 하나하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왜? 원자 하나하나가 뭘 갖고 있냐? 전자 구름을 갖고 있잖아. 그게 자기장이라니까. 자기역이고. 두 번째,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면 얘들아 뭐가 흘러? 그렇죠. 전류가 흘러요. 그럼 뭐가 생겨?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전류의 방향. 지금 얘 지금 반시계로 돌고 있죠. 전자는. 그럼 전류 어디로 흐를까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딱 감으면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 전자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지멋대로 움직이는 혼성, 오비탈 함수를 갖고 있죠. 자, 두 번째, 원자의 중심 O에서 운동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그럼 뭐다?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전류가 뭐니까? 전류가 무슨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우리가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방향. 세 번째, 강자성체 기억니은 디귿 중에 누구로 잡아? 강하게 자기화된다. 디귿이 정답이지.
자기장 방향은 어떻다? 외부 자기장과 일치한다는 거 명심하고. 상자성체는 약하게 자기화된다. 기억이 정답이지. 자, 3번 반자성체는 반대로 자기화된다. 자, 2번, 3번의 공통점은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0이 된다. 이해 갔어? 4번, 어떤 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에 놓였더니 얘들아, 외부 자기장 방향과 이 내부가 어떠냐? 그 위쪽 빨간색이 N극이 얘들아. 지금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잖아. 일치하잖아 지금. 맞지? 자, 문제는 이거야. 힌트가 5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자성체에는 자기 구역이 없대.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치워지면 바로 자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있던 아이들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체다? 상자성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 자, 5번째. 실에 매달린 유리막대에 네오디듐 자석이 자기장이 거의 1에 가까운 애들이야. 자성도가. 그런 자석을 가까이 둔 유리막대가 약하게 밀렸대. 무슨 체? 반자성체. 그죠? 밀렸다니까. 유리막대와 같은 자성을 갖는 물질을 찾아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뭐 찾는다? 분자성 물질 찾아라 이거야. 분자성 물질. 두 번째로 구금해라. 구금. 구리금. 알았어? 금속에는. 그래서 니켈, 천리코의 니켈은 강자성체였잖아. 구리, 니은 맞아요. 반자성체. 알루미늄, 남아알 뭐였냐 아까? 상자성체였어. 삼주기원소. 물, 분자성 물질이잖아. 이거 반자성체. 종이, 특별하게 상자성체였어 아까. 종남아알 이렇게. 오케이?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내신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215쪽까지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16쪽 펴봐요. 자, 거기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전자기 유도 과정인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려면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 수업에서 이거 배웠어요.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무엇이 유도된다는 거 배웠어요. 자기장이 유도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유도된 자기장은 무엇을 만들었다? 전자기력을 유도했어요. 이것이 앙페르 법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문제에선 반드시 전류를 표시해 주거나 회로소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원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전원장치가 존재를 해줘야 그게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겁니다. 오늘 수업은 예를 줄 겁니다. 외력은 다양한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힘도 될 수 있고 물이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도 될 수 있고 증기압이 작용하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외력을 작용해서 얘를 변화를 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상태에서 얘가 유도돼요.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고요. 다시 말할게요. 외력을 사용해서 얘를 변화를 주려면 자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뒤로 흔들어 대고 위아래로 흔들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장치는 뭐냐?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주면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물질에는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는데 우리는 강자성체를 쓸 겁니다. 그럼 걔들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죠? 뭐가 움직여요?
자기장이 유도되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흐른다는 거예요. 없던 전기가 생긴다고요. 없던 전기가. 이게 뭐의 원리예요? 발전기의 원리예요.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패러데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의 야사는 다른 수업 들어보면 나올 거고, 니네는 그냥 다 빼고 순살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저 생각을 역발상을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힘을 줘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자, 무슨 말인가 봅시다. B라는 자기장의 값은 비옷 사발트, 사바를 하는 사람인데 사발트라고 부르고 사바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원리거든요. B라는 자기장 쐐기는 자속 밀도라고도 하고, 잘 봅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 자, 이 고리는 우리는 뭐를 쓸 거라고요? 강자성체를 쓸 거라고요. 강자성체. 알겠죠? 자, 이 고리의 면적이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1제곱미터인 거죠. 여기에 이게 자기력 선입니다, 여러분. 자, 자기력 선이 지금 3개 지나가요. 이 자기력 선의 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뭐라고 읽어요? 웨버라고 읽죠? 우리는 자속 밀도, 자기장의 세기 같은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단위 면적당 수. 다시요. 이게 뭐라고요? 단위 면적 몇 제곱미터? 1제곱미터로 잡을 겁니다. 자기력 선수. 그러니까 얘들의 단위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뜨겠죠? 뭐라고 읽는다, 얘를? 테슬라. 얘를 테슬라라고 읽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 몇 테슬라겠어요? 준비는 됐어요. 지금부터 자석을 움직인다는 건요, 저 선의 숫자를 변화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선을 잘 보세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몇 테슬라가 되었어요? 맞아요. 4테슬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델타 파이, 여러분 이 파이는 얘하고 달라요. 얘는 F고 얘는 P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파이라고 읽지만, 알았습니까? 파이라는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1웨버 뭐 했어요? 증가한 거죠. 그러면 얘가 생깁니다. 뭐가? 요게 생겨요, 요게. 이게 뭐다? 유도 자기장입니다. 이 노란색이 생겨요. 다시 보세요. 얘가 발생을 하면 얘가 생긴다고요. 요거 왜 발생했어요? 뭐를 가해서? 외력을 가해서 변화를 준 거라고. 자석을 가까이 데려갔다든가 아니면 이 코일, 동그란 코일 하나를 밀어 넣었다든가 자석의 변화를. 왜? 자석과 가까우면 자기력 선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른손 법칙을 써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합니다.
이게 원형고리니까 그럼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잠깐 흘러요. 이게 세 번째예요. 만약에 이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려면 잘 보세요. 5T 6테슬라 7테슬라 일정하게 변해야 돼요. 그럼 유도 전류가 일정하게 흐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몇 테슬라가 됐죠? 2테슬라. 그럼 얘는 델타 파이가 1웨버만큼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럼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돼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았어? 아, 자속 밀도가 커지거나 줄 때 생기는 전류는 방향이 반대구나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봐봐요. 자석을 코일에다가 가까이 다가갈 때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와 멀어질 때 유도 전류는 어떻다? 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것이 패러데이 법칙의 출발이야. 항상.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칠판면을 기준으로 앞쪽에 커다란 자석이 있는 거예요. N극 자석. 저 칠판 건너편에 S극 자석이 있는 거죠. 그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수직으로 들어가겠죠. 우리는 이런 공간각적 표현을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수직으로 들어간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자라고 했죠. 저 진짜 미치겠네. 전반. 야, 바톤 터치했냐? 한 40분 더 자야 되겠구만. 그럼 집에 가네. 아니 진짜 별거 아닐 때는 깨 있다가 진짜 중요한 것 때 얘들아,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 어떤 기호로 표현했지? 그렇지. 수직으로 나오는 건. 자,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자기장을 표시해 볼게. 자기 구역을. 여기가 N극이고 저 안쪽이 S극이니까 이건 누구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기력선의 방향이야.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고 있다?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 여기는 정확하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구역이야. 여기까지 됐지? 이쪽에 N극, 저 안쪽에 S극. 됐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런 고리를 통과시킬 거야. 이게 고리야, 고리. 네모난 고리. 사각형 고리를 일정한 속도로, 어떤 속도? 등속으로. 얘를 통과시킬 거라고. A.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때 이 A라는 면적 안에 자석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안으로 쓱, B. 잘 봐, 여기. 어떤 경우에 해당돼? 들어가게 되는 경우. 1번이야, 2번이야? 얘가 없던 A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많아지잖아. 1번이라고. 3테슬라가 4테슬라가 되는 거랑 없던 애가 생기는 거랑 같은 위치라고. 그럼 이 면적 안에 자기력 선수가 많아지지? 많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주려고 한다고, 주려고. 그럼 유도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겠냐? 이렇게 생긴다고. 유도 자기장이. 이해가냐? 이게 누구라고? 유도 자기력선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외부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막 자속이 들어가 있는 구역에 얘가 쓱 들어가게 되면 많아지네? 그래서
반대로 유도작이 그냥 밖으로 막 나와 상승시키려고 한다고. 어디까지? 얘가 계속 증가할 때까지 그래. 증가할 때. 이 고리가 다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유도자기장 방향을 놓으면 이 고리의 이쪽 면이 N극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유도 전류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겠지. 어디까지? 얘 고리가 안으로 다 들어갈 때까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수정아 이해 갔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여봐 얘들아. 이제 이 고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여. 얘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있겠냐 없겠냐. 이 안으로 쑥 계속 이동하면 이건 없죠. 전류 안 흘러요. 그러다가 이 고리가 빠져나가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때는 전류가 흐르겠죠. 원래 뒤에 전신이 C 아니야? 잔뜩 있었는데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서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X로. 이해하냐? 그러면 이렇게 유도자기장이 생기게 되면 뭐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흘러야지. 이렇게 되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방향이 서로 반대지. 이 고리에 반시계로도 생기고 시계로도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냐? 뭔 말인지 알겠냐고. 시계 방향으로도 전류가 생기고 반시계로도 생기니까 저렇게 전류 방향이 와리가리 움직이는 애들을 직류라고 그래. 교류라고 그래. 그렇지. 교류라고 하지. 나하고 교류가 전혀 없는, 뭐 태블치고 지랄이야. 이게 또 어디 MMA는 많이 봐갖고 목만 줄으면. 선생님이 근접교육법을 또 실시할 거니까 졸기만 해야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 교과에 있는 내용을 들어간다. 과학자들은 이 유도 전류를 얻기 위해서 코일을 이용하게 돼. 잘 봐. 요렇게 고리가 아니라 통을 만든 거야. 통. 이렇게 통. 철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 그리고 이 주위를 요렇게 솔레노이드를 만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신 여기는 요렇게 바늘이 있거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딱 가운데 있어. 근데 전류가 흐르면 움직인단 말이야. 좌우로. 이걸 뭐라고 한다? 검유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검유계. 뭐를 검사하는 장치라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장치를. 요 모습이 자석이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걸 보기 위해서 그림을 두 개 그릴 거라고. 장치가 두 개가 아니야. 애들아 알았니? 들어가는 경우와 나오는 경우를 표현하다 보니까 장치를 두 개 그릴 거라고. 내가 이게 똑같은 장치인 거야. 왼쪽 오른쪽은 똑같은 장치야. 검육에 똑같은 장치야.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라고. 이 자석에는 이러한 무슨 선을 내가 대표적으로 그릴 거냐면 자기력선을 대표적으로 그릴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냐? 여기야. 면적당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간 걸로 표현되어 있냐? 하나 지나간 걸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얘가 자석이 이쪽으로 가면서, 잘 들어, 다가가냐 멀어지냐? 다가가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면적 안에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지니 줄어드니? 많아졌지? 그럼 저기서 1, 2 중에 누구냐? 1이지. 여기 B, D 중에 누구냐? B지. 이해 갔어? 원리가 뭔지? 그럼 얘가 다가오면서 얘도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 왜? 강자성체니까.
없던 애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정훈아? 없애야겠지? 유도자기장이 어디로 생겨? 이렇게 유도자기장이 생긴다고. 이걸 무슨 극이라고 그래 나오면.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 N극이 다가오니까 무슨 극이 유도되더라? N극 밀어낸다고. 다가오면. 이해 갔어?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쨍! 이렇게 흐른다고.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이때의 방향을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얘들아. 잘 봐. 니들 보기에 오른쪽이야.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쓱 다가오잖아? 그럼 얘가 쭉 옆으로 빠져 있어. 그러다 딱 거기까지 들어왔지? 그럼 원위치로 와. 다시 이 자석이 쭉 내려오는 동안에 얘는 오른쪽으로 쭉 기울어 있어. 그러다가 딱 바닥까지 내려오잖아? 그러면 원위치로 다시 온다고. 왜? 자석 변화가 없으니까. 이젠 밖으로 쭉 빼는 거야. 여기 있던 애를 뒤로 쭉 멀어지게 한다고. 다가오고 멀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멀어지게 되면 자속이 어떠냐? 줄어들지. 그럼 유도자기장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그럼 이거 무슨 극으로 유도된 거야? 그래서 뭐야? 멀어지니까 못 가게 당기는 거야. 소위 말해 뭐냐? 밀당을 하고 있는 거야. 밀당. 이렇게 되면 여기가 N극이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덮게 되는 거지. 그럼 유도전류가 이렇게 흘러. 유도전류가. 그럼 전류 방향이 이거하고 반대잖아.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돈다고. 근데 멀리 나가버리면 얘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볼펜 꺼내봐. 너도 볼펜 하나 들고 와. 아까 형광펜 있더만. 끝을 잡아. 뾰족한 곳. 무게가 없는 것. 끝을 이렇게 잡아. 니들이 검육의 바늘이라고. 움직여봐. 알았어? 요거 잘 보이지? 불량품은 가끔 있어. 우리나라 국산이다. 그래? 중국산이야? 알리냐? 자, 대무. 자, 잘 들어. 코일이 몇 개 감겨 있어? 내가 육순이냐? 야, 지금 4개 감겨 있지? 요 끝부분이 N극이야. 알았어? 요거 보고 움직이는 거야. 공감, 지각력이 있는지 보는 거다, 내가. 야, 검육에 가만히 있어. 저거 어느 나라 사냐, 저거. 준비. 자. 야. 저 AI가 잘못됐나? 검육에 준비. 야, 손 풀어. 검육에 손 풀으라고, 검육에 손. 지가 이러지 말고 검육에 이렇게 손 풀으라고. 됐어? 얘들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왜 이러고 있어, 이러고. 머리가 나쁘니? 그래, 어떤 반 새끼가 이 요지를 하다가 나한테 깨졌다. 자, 요렇게. 이해 갔어? 왔다 갔다. 이게 검육의 바늘이야. 자, 똑바로 해. 간다. 볼륨이 없으니까 넌 계속 그러고 있는구나. 전류 엄청 계속 흐르네. 얘 안 움직이는데? 그래,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다시. 빠진다. 뭐야, 저거. 왜 멈춰있어? 아니, 얘가. 뭐야? 다시. 너는 맨 뒤에 있으니까 애들 보고 따라해. 자, 준비. 들어간다. 너 0점 조절 안 할래? 너 가운데 왔어? 빠진다. 야, 들어간다. 빠진다. 들어간다. 장난하냐? 준비. 다 될 때까지야. 들어간다. 빠진다. 아니, 저기 검증애가 이씨.
얘들아, 잘 봐. 니네대로 움직이고 방향대로 들어간다. 빠진다. 이거라고, 임마. 아니, 들어간다. 빠진. 채무가 이렇게 무섭다. 자, 중국산 찾는다. 지금부터 검역에 중국산 준비. 들어간다. 이씨. 뭘 뒤를 봐, 인마. 들어간다. 빠진다. 잘 따라해. 검육에답게 아니 검육에답게 준비. 아, 가볍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아니 왜? 아, 나 진짜 바보다 얘들 다. 준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이 검유계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직류야, 교류야? 교류인데 잘 들어 이제. 잘 들어. 이 박자 잘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전류가 세지는 거야. 너네가 막 왕복하는 게 이게 주파수고 이게 헤르츠야. 알아서 진동수라고. 이게 빨라지면 전류가 세지는 거라고 얘들아. 알았냐? 자, 그래프가 봐봐봐 얘들아.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다면 누가 센 거라고? 얘가 센 거야. 진동수가 얘가 큰 거라고. 이해 갔니? 어차피 전류의 속도라는 건 동일하거든. 속도는 파장 곱하기 뭐야? 진동수야. 얘가 파장이 길어. 그러면 진동수는 작게 돼 있어. 알았니?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석을 큰 걸 갖고 왔어. 자, 응용해봐. 준비. 야, 검육에. 자, 넣었어. 그릇. 원위치 안 와. 원위치 안 와. 뺐어. 야, 아까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굳이 여기까지. 다시. 넣어서 뺐어. 넣었다 뺐다. 여기가 더 넘어갔지. 이걸 진폭이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얘하고 비교하면 파장은 똑같은데 진폭이가 크지. 이러면 전류가 센 거야. 다시 말하자. 나는 아까 이걸 빠르게 움직였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간당 자기력선의 변화를 키운 거야. 빠르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알았어? 시간당 자기력선수 변화를 크게 한 거라고. 두 번째, 무슨 자석을 이용했어? 센 자석을 이용한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잘 봐야 되라. 코일이 몇 개야? 8개가 됐지? 이러면 전류가 세져. 마치 센 자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진폭이 커진다고. 이해 갔어? 질문. 코일의 가문에서 몇 개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냐? 그래서 비옷 샤바르라는 사람이 이 자속 밀도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리시거든. 어떤 정의를 내는지 잘 봐. 결국 전류가 흐르는 건 뭐가 있어서 흐르냐면 전압이 있어서 흐르거든. 그걸 힘이라 해가지고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써 얘들아. 뭐라고 쓴다고? 유도 기전력이란 말을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도 전압. 이 유도 전압이라는 게 유도 전압 볼트라는 게 뭐와 관련이 받다는 거야. N극이 다가오니까 무슨 극이 유도됐냐? N극. 서로 반대로 유도되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N이 뭐냐? 요게 코일 감은 횟수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 유도 전류가 세진다는 거야. 그 다음 아까 봤지? 시간당
뭐의 변화? 자기력 선수의 변화. 이게 다 끝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코일을 많이 감아도 되고 유도 기전력이 세지려면 얘들아, 얘하고 유도 전류하고 같은 거야. 왜? 니들 얘 알지? 오음의 법칙. 중딩 때 배웠잖아. V는 전류 곱하기 뭐다? 저항. V는 IR. 알았어? 저항은 일정하잖아요. 장치가. 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전류에. 유도 전압이 커지면 유도 전류도 세지는 거라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건. 유도 전류를 세게 하려면 코일의 가운데스를 늘리거나 자석을 넣었다 빼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빠르게 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봐야 얘들아, 여기서 보면 자속 밀도의 정의에 의하면 면적당 자기력선의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장 세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델타 파이를 잘 봐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렇게. 왜? 어차피 파이는 자기장 세기 곱하기 A 아니야? 이거 이공식으로 의하면? 맞지?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거에 의하면 큰 자석을 사용해도 어때? 그치? 그 다음 면적이 변해도 분명히 유도 기전력은 세질 수 있다. 면적이 변해도. 알았어요? 그 공식이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럼 이걸 응용해서 너희들한테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까지 나와. 잘 봐라.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니네 오버 칠 거야 이거. 이게 N극이야. 이게 S극이야. 자기력선이 어떻게 떨어지겠냐?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쭉 떨어지겠지. 위에서 아래로. 맞지? 여기다가 뭘 놓을 거냐면 이렇게 고리를 놓을 거야. 이렇게. 얘들아, 이 고리가 닫혔니 열렸니? 열렸으면 전류가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안 흘러. 이해 갔냐? 여기에다가 잘 봐. 조그만 길이의 막대기를 딱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 봐요. 지금 연두색도 마찬가지고 저 노란색 막대기도 마찬가지고 다 강자상체예요. 알았니? 저걸 딱 놓는 순간 고리가 형성됐지? 고리 몇 개니?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할 때 n이 하나인 거야, 그냥.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유도되는 기전력, 이것이 델타 t의 이건데, 이게 다시 n은 얼마가 되고 1회가 돼서 빼버리고. 알았어? 문제는 이거거든.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저기서 주어져. 몇 테슬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일정에. 요게 문제, 요게 A. 이거 뭐였어? 면적, 그 다음에 델타가 붙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앞에 델타가 붙었으니까 변화량인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이거. 얘를 잘 봐봐. 요렇게 세워볼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처럼. 어디서 본 거야, 이거 지금?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겠지. 이런 곳에 얘가 놓여 있는 거야. 어차피 위에 N극이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곳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막대기 딱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대기. 맞지? 얘가 이동을 할 거라고. 자, 이쪽으로 이동할게. V.
그럼 좀 이따가 얘가 여기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움직였어. 됐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막대기의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출제자가 주면 딱 어디까지냐면 요만큼이다. 요 고리에 맞는 요 길이. 요 길이만 필요한 거예요. 요 길이를 L이라고 잡는 거예요, 요걸. 요 길이를. 딱 요 구역만. 그러면 면적을 구해요. 우리는 지금 요게 면적 변화량이잖아, 요게. 그렇잖아. 아까 그랬잖아. 면적이 변해도 얘들은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그럼 요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가로, 세로 곱하면 되잖아. 요거 어떻게 구할래? 속도 있지? 거기에다 뭐 곱하면 돼? 델타 T. 그럼 거리 나왔지?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겠다. 델타 T분의 자기장 세기는 그대로 놓고 A를 바꿔봐. 뭐 곱하기? V 곱하기 델타 T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지워지는 거야, 이렇게. 알았니? 그래서 뭐만 뜨더라? 자기장의 세기, 길이, 속도. 브라보. 외우라고. 여기까지는.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을 어떻게 구한다고? 브라보. BLV. B의 단위가 뭐고? 테슬라. L의 단위는 미터.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야. 그럼 전압이 떨어져. 그렇게 구하고 나면 뭐를 한다, 이제부터? 전류까지 구해볼게. 좀 심화로 구해볼게. 잘 봐, 이제. 니네한테 퀘스천.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얘를 움직였을 때 유도 전류 방향을 물어봤고, 자, 선생님이 유도 전류 방향을 물어볼 때니까 그 삐죽이 저항을 꼭 놓는다. 그리고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그래서 R을 지나가는 전류로 많이 물어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면 ARP,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BRA로 물어봐. 그리고선 여기다 막대기를 놔,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알려줄게. 전류 방향은 이렇게 찾는다. 여기 보면 기존적으로 뭘 줍니까? 자, 여러분 봐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준다 그러면, 아, 얘는 기본적으로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구나 보는 거죠. 그럼 니네 오른손 법칙에서, 야, 코일 아니다 지금. 오른손 법칙에서 이 손가락 4개 뭐였어? F, 그 다음 뭐였어? 이게 B란 말이야. 그럼 B를 딱 때려. 안으로 넣어. 됐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좀 변칙을 써라. 손바닥 방향이 뭐라고 했어? 힘. 손가락 4개는 자기장 방향. 요거는 전류. 요거 하나 남았네. 손등을 운동 방향에 딱 놔. 얘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를 이렇게 했어. 넣고 손등 싹 올려. 엄지가 어디를 향하냐? 이게 전류 방향이야. 손등을 탁 놔버리면. 만약에 이 방향이 이쪽이면 어떡할래? 박아놓고 손등을 글로 돌려. 그럼 전류 어떻게 돼? BRA가 정답이야. 시계 방향으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툭 박어. 그냥 손가락 4개 박은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느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위, 아래로 움직이면 아래, 왼쪽으로 움직이면 아래야. 그지? 손등만 갖다 내놓으면 전류 방향 찾는다. 전류는 찾았지? 그 다음부터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찾느냐? 자, 이 길, 얘가 지금 4테슬라라고 할게. 이 전체 자기장 세기가 4테슬라고, 요 길이가, 예를 들어 1.2m 이렇게 하자. 1.2m. 얘가 속도가 5m/s 졸라 빠르네. 됐어요? 저항이 2옴인 거지, 2옴.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도 전압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브라보. 4테슬라 곱하기 몇 미터? 1.2m 곱하기 얼마? 얼마 나와요? 24V. 그 다음엔 여기다 넣으라는 거야. V는 IR에다가.
24V가 나왔어요. 이것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얼마죠? 2옴. 전류 몇 암페어가 정답이야? 12A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알겠어?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물론 수능에 네가 안 나와요. 내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사람이 있어. 알았니? 그냥 여기까지 가도록 해. 그리고 전류 방향은 맨날 나와. 이거 전류 방향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반시계. 그래서 이 전류 방향은 자, 어떻게 잡으라고? 외부 자기장 방향을 먼저 잡어.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 오른손 법칙은 반드시 이렇게 피고 생각해야지. 몇 도가 최대니까 서로. 딱 피고 생각해. 그리고 박어. 빡! 박았어. 어디로 움직여, 지금 얘가? 끝났어. 엄지가 가리키는 게 유도 전류 방향이야. 알겠어? 유도 전류 방향은 외부 자기장을 파악해. 그 다음에 뭐를 잡아? 운동 방향을 잡아. 어디로? 오른손 손등. 딱 잡아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이게 뭐라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 분명 전류 방향 잡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방향이잖아. 이렇게 잡았으니. 그래서 A, 저항을 가운데를 꼭 끼우고 이렇게 설명한다. 알았어요? 이해 갔습니까? 네. 왜 손가락질 했나 나한테? 그렇지. 최고다 이거지 나한테. 이게 뭐예요 저 씨. 최고다 하더니. 알았어요. 지금 얘기가 216쪽부터 이제 책을 정리할 테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 갖고 정리해봐요. 이번에 렌치 법칙 나오죠. 렌치 법칙. 렌치 법칙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일을 연구하다 보면 자석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같은 극이 유도되고 멀어지면 다른 극이 유도된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통안을 이런 자석을 통과시킬게요. 이 고리 하나에 고리 하나. 그럼 얘가 통과됩니다. 그럼 여기 무슨 극이 유도돼요? 이 N극이 다가가요. N극 유도되죠. 그럼 힘을 받죠. 뚝 떨어진 애가 여기를 통과하려면 속도가 느리게 떨어질 거예요. 반발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무게가 무거워서 통과했어, 이렇게. 통과했어. 그럼 꼬드레가 무슨 극이에요, 이게? S극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멀어져. 그럼 이 밑에가 무슨 극 유도돼? S가 멀어지니까. 밑에 쪽이. 그래, 얘 못 가게 잡는다니까? 결국은 자유낙하하는 자석보다는 강자성체를 통과하는 자석이 늦게 떨어진다.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그럼 야, 여기다 폴리에틸렌 병 놓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플라스틱 놓고 떨어뜨리면 이건 그냥 통과야. 왜? 여기 자화가 안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다 지금. 근데 옛날에 어떤 학생이 질문해서 나도 찾아봤거든. 선생님,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붙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봤더니 얘들아, 떨어뜨리면 붙은 애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왜 그러냐? 약간 떨어져도 전류는 통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건 떨어져도 왜? 작용하잖아. 약간의 떨어짐에도 전기장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지. 많이 떨어졌네요. 아우, 그럼 많이. 아니, 이렇게 일렬로 된, 여기다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지, 지가. 그건 좀 다르지. 고리가 되면 되더라. 알겠습니까? 자, 렌치 법칙이 뭐라고? N극이 다가가면 무슨 극이 유도된다? N극. 그 멀어지면 S극. 이런 식이야. 밀당인 거야. 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는 현상이 바로 렌치의 법칙이다. 그로 인해서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가 흐른다? 교류가 흐르는 거야. 교류. 알았어요? 밑에 얘기가 그 얘기고요. 오른쪽 217쪽에 종이면에 수직으로 지나가는 고리 보이죠? 여러분들한테는 뭐만 나오냐면 네모난 고리만 나오거든, 얘들아. 왜? 동그란 고리면 전류의 세기가 변해. 왜? 면적이 달라지니까.
네모난 건 어때? 시간당 면적 변화가 똑같잖아. 그래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거든.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5번까지 있잖아. 우리는 명심할 거 어디에서만 전류가 흐른다? 2번하고 4번에서만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그리고 전류 방향보다 반대다. 이것만 알아. 알았지, 야? 오케이. 아파? 감기 걸렸어? 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봅시다. 여러분, 패러데이가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이 법칙을 따르면 돼 해가지고 유도 기전력 V는 해가지고 써놨지, 식을. 근데 이미 우리가 이거 실험을 다 한 거라고. 코일이 많이 감길수록, 그리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그 다음에 센 자석일수록 유도 전류는 많이 흐른다. 면적 변화가 클수록 또 역시 센 전류를 흐르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게 오른쪽으로 암기해가지고 날개글에 써 있는 거야. 면적 변화가 뭐냐고 얘들아? 이거라고 아까. 이게 속도가 빠르면 어떠냐? 속도가 빠르면 이 면적이 많이 변하겠지. 그럼 전류가 세게 흐른다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 유도 기전력에 비례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야. V는 IR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압이란 뜻이다. 알았니?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이 커져. 알았지? 그 다음 코일의 가문수, 그건 N이야. N값. 위에 패러데이 법칙에. 그 다음에 자기력 강한 자석, 그건 B야. 왜? 그게 자석 밀도가 큰 거니까. 알았어? 샤바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그래. 그 다음에 면적이 넓어지면, 변화량이 시간당 면적의 변화가 커지면 그것 또한 유도 전류를 세게 한다. 자, 넘겨봐봐. 218쪽 봐봐. 거기에 탐구자료창에 플라스틱관이 있고 알루미늄관이 있고 구리관이 있지 얘들아. 너네 플라스틱관은 자연히 자유낙하랑 똑같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알루미늄은 뭐예요? 라고 할지 모르는데 니네 나말이 뭐였어? 나말, 종나말, 종나나말, 여기네. 종나말 뭐였어? 나트륨, 마그네슘, 아른. 그게 무슨 체였어? 천리코가 무슨 체였어? 천리코. 그 가속 강자성체. 그럼 종나말은 상자성체라고. 구금은 구리금속. 반전. 그래, 그렇게 알아두라니까. 외웠잖아 이미. 그냥 이렇게 말 못해 너? 이지랄하게? 저 가만히 또라이야 저거. 그럼 얘들아, 플라스틱은 전도성이 없잖아. 아예 전자가 안 움직인다고.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화학에서 뭐라고 배웠어? 합성 고분자 화합물. 다 탄소화물이잖아. 전자가 꽉 잡혀있다니까. 얘네들은 자화구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똥 떨어집니다. 자연낙하. 근데 알루미늄은 상자성체고, 옆에 있는 구리관도 반자성체잖아. 근데 여기는 뭐와 관련이냐면 전도율과 관련이 있어 얘들아. 야, 누가 전도성이 좋았지? 구리가 좋았다고. 구리보다 더 좋은 애는 은하고 금밖에 없어. 알았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했잖아. 전선줄은 구리로 하는데 저기 전기탑, 철탑, 그거는 밀도 때문에 알루미늄을 한다고. 전도성이 좋으면 자화가 되기 쉬워, 정훈아. 이젠 5분 안에 줄면 뽀 보러 간다 내가. 아주 네 첫 일은 끝났. 아주 저주를 뿜어릴 테. 그래서 여러분, 자유낙하 시간을 보니까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지더래요. 왜요? 저항이 더 작아서 그렇대. 구리가 비저항값이 더 작아요. 전류를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고유저항값이 적다는 얘기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걔가, 그럼 너희들이 이것도 선생님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빨리 떨어지는 애들은 저항이 좀 더 큰 애들이고요. 커서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자성이 적다고 보면 되고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은 그것도 커요. 유도 기전력도 커가지고 밀어내고 당기는 힘이 세고 천천히 떨어져요. 걔들은. 이해 갔죠? 만약에 여기다 금을 놓고 실험하잖아. 걔가 제일 늦게 떨어져요. 금이. 내부 저항이 제일 적어서. 이해 갑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전자기 유도에 이용해서 여러분 잘 들은다. 여러분 이것을 이 장치를 뭐라 부르냐 잘 봅니다 여러분. 자, 멋있게 안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코일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코일을 돌릴 거예요. 그럼 이 도선에 전류가 흘러요. 알았습니까? 자, 자기력선 이렇게 이쪽으로 형성하겠죠. 이쪽으로 얘가 돈단 말이야. 아니면 얘들아 잘 봐. 이 코일은 그냥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N극의 자석을 윙 돌려도 여기 전류 흘러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전류가 흐르지만 이렇게도 흐른다고. 이해 갔냐? 그래서 봐. 이 면적을 잘 봐라 얘들아. 요 면적을 잘 보라 이거야. 이 면적을. 정은 나가서 불 꺼. 불 끄라고. 너 라이터 하나 줘봐. 라이터래 미안해. 핸드폰 하나 줘봐. 핸드폰 꺼서. 얘들아 여기 잘 봐. 빛이 여기 벽을 비치지. 이게 N극이고 저쪽 칠판 쪽에 S극. 빛이 바로 자기력선 방향이야. 근데 이게 코일이라고. 자, 이 그림자 보이냐? 그림자가 이렇게 얇게 보이지? 얇게. 그죠? 이게 보이는데 얘가 돌면 검은색 뒤에 면적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진다는 건 그만큼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 면적이 넓어진다는 건 많아지니까 어느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형성된다? 지면 바깥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도자기장이. 지금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예요. 면적이. 이해 갑니까? 그러면 전류는 시계야 반시계야? 야, 이렇게 되면 봐봐. 이렇게 했다가 점점 많아지잖아. 많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 줄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알았냐? 이렇게 되면 많아지니까 얘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고 이쪽 방향 유도전류가 형성된다고. 근데 봐라. 반대로 이렇다가 이렇게 되면 어떠냐? 그림자 면적이 좁아지잖아. 이러면 계속 저쪽으로 자기력선이 생기려고 한다고. 알았니?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하고 이렇게 도는 경우하고 전류는 반대야. 이해 갔니? 그래서 얘가 한 바퀴 삥 돌면 전류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도는 거에 따라서 이 면적 그림자가 크기가 많아질 때하고 줄어들 때하고 전류는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야. 요 코일이. 알았냐? 켜! 스텝. 아이폰? 아이폰 5? 13. 벌써 13이 있어요? 저는 아이폰 5에서 끝났는데. 그렇군요. 자, 여러분, 이 코일이 도는 것도 전류가 흐른다면 얘가 한 바퀴 뺑 돌면 교류가 생깁니다. 잘 들어요. 이 코일을 돌리는 힘이 물의 위치 에너지면 그걸 무슨 발전소라 하고? 그렇죠. 수력 발전소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다 증기압력으로 돌려요, 얘를. 그 증기압력이 나오려면 물을 끓여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화석연료면 무슨 발전소? 화력. 그게 원자력이면. 그렇죠. 태양열이면. 그게 파력이면. 파도의 힘, 파력 발전, 조속 간만에 차면 조력 발전, 풍차면 풍력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터빈이라고 해요. 터빈.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소에는 다 뭐가 있다? 터빈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터빈이 필요 없는 발전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가로등 위에 있는 패널 있죠? 패널. 얇은 패널. 직광열, 직광판. 그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햇빛을 받으면 광자가 바로 전자를 튀어나오게 오는 거죠. 낮 동안에 충전했다가 밤에 전등을 켜는 데 씁니다. 아셨습니까? 걔는 터빈이 필요 없죠. 전자를 그냥 빛의 입자가 걔를 튀어나오게 만드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어? 광다이오드에서 배웠잖아. 니들 기억나냐? 광다이오드가 바로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전지야. 광다이오드. 그럼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 발광다이오드라고 했잖아. 기억나? 그렇게 좀 구분을 해놔. 여러분들 219쪽 얘기들은 전자기 유도에 이용한 어떤 우리 주변의 물질들인데 공통점이 뭐냐? 배터리가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다? 배터리가 필요 없다. 왜? 외력을 가해서 전류를 생산할 거니까. 지금 마이크 봐봐. 그 안에 진동판이라는 게 있거든. 니들이 아 하고 얘기하잖아. 공기를 떨게 하잖아. 진동판이 움직여. 앞뒤로. 움직이면 코일이 움직이는 거야.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면 여기 유도전류가 생겨서 그 전기 신호가 스피커 쪽으로 가서 거기 스피커는 전류가 꽂혀 있거든. 증폭하는 건 얘니까. 거기가 신호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움직여서 전류를 생기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것만 찾으면 돼. 마이크는 목소리야. 자전거 전조등 니네가 힘껏 밟으면 바퀴가 돌잖아. 그 앞에 이렇게 딱 재면 불이 들어오잖아. 얘가 막 돌아서. 그치? 너희들이 움직여야 걔가 불이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의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야. 뭔가 세울 때는 속도에 변화가 생기면 얘가 역방향으로 힘을 딱 주거든. 전류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 전자기타 띵 튕기면 유도전류가 싹 흘러요. 튕겼을 때.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근처에 갖다 대도 딱딱 신호 나는 거 있죠.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카드. 띵! 버스카드 가만히 봐요. 전지 있나? 없어요. 코일 갖다 대면서 유도전류 흘러서 띵! 아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선 충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습니까? 떨어져도 작용하는 것들, 전원장치가 없어도 쉽게 이용되는 것들.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덕션 같은 것들. 근처에 딱 금속을 갖다 댔을 때 전류가 딱 흘러서 터치가 돼가지고 온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셨습니까? 알겠죠? 됐습니다. 페이지 220쪽 해서 여러분 숙제 많아. 어디까지 해보냐면 페이지 228쪽까지 해. 알았냐? 다음 시간에 와서 테스팅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